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1일이고 지금은 밤 10시 37분입니다. 곧 22일이 돼요.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제 생일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괜히 시간도 잘 가고 기대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처음으로 시청자분께서 주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인데 저에게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알아야 되는 법 같은 게 있나요? 어디에서도 못 찾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때 주의할 점 같은 거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신청해 주신 주제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반려동물,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한국의 애완동물에 대한 법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외국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법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나라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하는 나라도 있다 하는 거를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특별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거, 특별히 지켜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사랑으로 끝까지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아기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한테 꼭 접종하는 예방주사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할 것 같아서 특별히 알려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실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살게 되는 거라면 한국에서는 이거를 전세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의 원래 주인과 집주인과 꼭 상의를 하고 애완동물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거는 강아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실 때 지켜야 하실 점들은 몰랐는데 꽤나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시면 꼭 나라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동물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인식표라고 부르는 것도 함께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인식표는 이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고 이 강아지의 이름은 뭐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칩 같은 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를 목줄에다가 달고 있거나 아니면은 강아지 몸에 심을 수도 있대요. 상상하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인식표도 강아지와 함께 외출을 하신다면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아지를 산책시키실 때 주의할 점인데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산책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지켜야 할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우선 목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길을 걷다가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데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강아지도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강아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강아지를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줄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배설물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배설물, 강아지가 싼 똥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변 봉투를 꼭 들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한다는 거. 이거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똑같겠죠?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한가운데에 강아지 똥이 있으면 보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꼭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맹견이라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맹견이 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견이 한자 단어인데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애완견, 애완 강아지 이런 느낌인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소형견, 작은 강아지, 대형견, 큰 강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맹견은 맹이 싸납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맹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타고나기를 좀 사나운 종들이 있잖아요. 봤더니 핏불 테리어라던가 로트와일러 같은 종들을 맹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아지들은 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아이들을 산책시키실 때는 입마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입마개는 강아지들이 물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입에다 끼우는 마스크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를 입마개라고 하는데 이런 맹견들은 목줄은 물론이고 입마개도 산책하실 때는 꼭 해주셔야 하는 게 법이라고 합니다. 맹견은 이런 종들이 있다 하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대형견들이라면 입마개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고 왜냐면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인데 좀 사납다, 성격이 안 좋다 이러면 작은 강아지들도 입마개를 하고 다니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강아지도 사람처럼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별다른 장치 없이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 옆에 앉아도 되고 그런 걸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차,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버스나 지하철, 기차, 택시 이런 대중교통, 많은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동장에 넣어주셔야 해요. 이동장은 케이지 같은 거나 강아지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꼭 강아지를 넣고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래도 맨발로 여기저기 다니고 흙밭도 다니고 막 물 웅덩이도 밟고 이러고 하는데 그대로 사람이 앉는 의자에 앉아버리면 아무래도 의자가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꼭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그러면 큰 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형견들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맹견 이런 커다란 강아지들은 이 가방에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더니 큰 개를 위한 유모차 같은 게 있거든요. 바퀴가 달린 케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카트 같은 유모차에라도 태워서 이동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반려견 문화, 강아지를 키우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정도 됐을까요?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자가용으로 내 차를 타고 강아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이동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를 들고 타려고 하면 강아지 들고 타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시는 그 기사분들도 꽤 계신데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요? 네 하고 다음 버스, 다른 택시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법으로 가능한데요 하고 싸우게 되면은 나만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차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데 막 다른 승객들이 다른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들고 탔어요? 진짜 뭐 냄새나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도 그냥 싸울 거 없고 뭐 다른 칸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또 잠깐 내렸다가 다시 다음 열차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강아지가 너무 짖어. 열차 안에서 너무 짖는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거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때도 잠깐 내려서 진정을 시키고 다시 탄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는 또 노 키즈존처럼 노 도그 존들도 있어요. 강아지가 오면 안 되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를 들고 대중교통을 타는 거는 괜찮지만 또 어떤 특별한 역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 말고도 사람들이 많은 시설들 있잖아요. 호텔이나 뭐 음식점, 카페, 백화점 이런 곳들은 강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게라고 표시를 해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시가 된 곳만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인가 뭔가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신다면 그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다룬 주제 외에도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아지랑 고양이는 너무 귀엽죠. 저도 이번 주말에 제 본가에 있는 고양이를 만나러 가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저처럼 여름 날씨에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들 수분 보충 잘 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추운 날씨에 계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요.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